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DGB 금융지주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DGB 금융지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이죠. 그리고 5월 16일부로 이 대구은행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변경이 되면서 DGB 금융지주도 거기에 맞춰서 지방은행 지주회사가 아닌 은행 지주회사로 전환이 되었죠. 그리고 사실 다른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금융지주사를 막론하고 모든 금융사들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으로 상승했었던 상승분을 좀 반납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 PF 이슈인데요. 지금 정부, 그러니까 이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정책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러한 정책들이 금융사들에겐 부담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GB 금융지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죠. 뭐 대구은행이나 뭐 하이투자증권, DGB 생명보험 등등등 하고 있는 금융지주사인데, 재무제표를 좀 잠깐 살펴보자면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PBR이 0.24배, 그리고 BPS가 35,291원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세제 혜택이다.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세하게 들으실 분들은 제 전 영상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아무튼 지금 현재 이 금융권들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에 힘입어서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나왔어요. 바로 부동산 PF 관련 이슈인데,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 사태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PF에 돈을 넣는 은행이나 보험사, 뭐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당근을 준다라고 한답니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신디케이트론, 즉 공동대출과 같은 공동융자 방식과 부동산 PF 펀드 공동조성이라고 하는데요. 세제 혜택까지 거론이 되면서 금융사들이 PF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 취득세까지 완화시켜 준다라고 하죠. 일단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개별 금융사들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대책들 자체가 금융사들에겐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자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었던 금융기업들이 다시금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부동산 PF 적립 대상이 최대 23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PF 전체 시장만 놓고 본다면 230조 원 규모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할수록 이 금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행사, 그리고 건설사, 금융권 순서대로 도미노 충격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PF 사업장을 4등급으로 세분화시킨 이후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퇴출시키면서 회생이나 도산 절차를 진행을 하거나 법원에 경공매 리스트를 꾸리겠다는 건데요. 경공매를 통해서도 이 부실 사업장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트론을 동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트론 같은 경우 공동융자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금융사들의 돈을 모아서 부동산 PF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인데, 즉 다시 말해서 금융사들의 돈으로 부동산 PF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PF 정책이 금융사들에겐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금융사들의 신규 자금을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현재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리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형편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 만큼 금융사들에겐 신규 자금 투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신규 자금 투입을 독려 그리고 강제한다면 규제 산업인 금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2분기를 넘어서 3분기, 4분기 올 한 해 동안 막대한 충당금이 발생하면서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주가에 큰 충격으로 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이 금융당국에서 부동산 PF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하게 다룰지, 어떻게 발표할지, 그리고 이 충당금 이슈로 인해서 금융사들의 실적 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랠지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바로 영상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테마 형성이라든지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2월부터 시작한 이 기업밸류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낸 바가 있었었죠. 그런데 2월 26일에 1차 세미나였었잖아요. 1차 세미나 내용이 상당히 좀 부실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4%, 종가는 2%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배당락과 겹치면서 상당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5월 2일에 2차 세미나가 나왔었는데 그 2차 세미나 내용도 상당히 부실했어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실망이 좀 컸다라고 보니까 이 실망 매물이 나온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16일자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8%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저항에 못 이겨 윗꼬리가 달리면서 종가는 4% 마감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이 대구은행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되면서 호재거리가 생기니까 이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적이 지금 5월 14일에 발표가 되었었거든요. 실적 영향으로 인해서 그래도 다시금 하락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이 부분을 설정을 했는데 저번 주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상당히 지지가 일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더라고요. 왜냐라고 한다면은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결국엔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야 될 거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한다라고 해도 세법 개정을 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기업 밸류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 시간,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PF 이슈, 충당금 이슈로 인해서 2분기, 3분기 실적 영향이 갈 가능성, 이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